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해볼게요. 생산 부분 예산 수립하기. 자, 생산 계획부터 한번 수립해보자. 자, 필요 지식에 종합 예산 돼 있죠. 예산의 대표적인 형태가 종합 예산인데, 이는 기업 전체를 예산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을 의미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죠? 자, 종합 예산에는 기업의 모든 하위 부서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비롯해서 전사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익, 현금 흐름, 재무 상태 등에 대한 목표치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종합 예산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하부 조직의 예산들이 이 예산에 모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종합 예산이 수립이 되면 각 하부 조직 관리자들은 이거에 기초해 가지고 구입 계획, 작업 시간 계획, 그리고 판매원 배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제 생산 예산, 판매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 몇 개 팔 건지, 수립하고 나면 이제 몇 개 찍어낼 건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재고 수준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산 예산이란 기업이 예산 기간 동안 생산해야 할 목표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조 예산이라고도 포함한다. 이 예산 생산량은 차기의 예상 판매량에 차기 말의 목표 재고량을 가산하고 기초 제품 재고량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당연하죠. 그죠? 찍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기말에 몇 개 정도 갖고 있을 건지 그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죠? 생산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몇 개 판매할 건지, 기말에 몇 개 남겨놓을 건지, 그죠? 그만큼 찍어내야 되는데 이미 찍어낸 게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차감해가지고 생산 예산을 뽑아낸다. 생산 예산은 생산 수량 예산과 생산 비용 예산으로 구분이 되고, 예산 판매량은 판매 예산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오고, 예산 판매량에 기업의 기말 재고와 기초 재고에 대한 재고 자산 정책을 고려해서 산출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은 한 달치 물량 정도를 남겨뒀다 하더라. 그죠? 자, 그림 있는데 아까 그 그림이랑 반복되는 거고, 판매 예산이 수립이 되면 판매 예산서상 예상 판매량과 회사의 기말 재고 그리고 기초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재고 정책을 고려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제품의 생산 계획은 제품의 제조 수량에 관한 예산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더라. 제품의 제조 수량이란 회사가 차기 중에 몇 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차기 생산해야 할 목표 생산량이 결정이 되면 생산 부분의 관리자는 현재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생산 설비 자산에 대한 생산 능력을 검토해야 된다. 생산 부분 관리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생산 설비 자산으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달성 못한다라고 보면 목표 생산량을 감소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생산 설비 자산을 도입해 가지고, 그죠? 캐파를 넓힐 건지,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반대로 목표 생산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유 설비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설비가 놀고 있을 때 이걸 그냥 가만 놀리면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줘 가지고 세라도 받을 건지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목표 판매량을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기업의 재고자산 수준이다. 그죠? 재고정책은 보관장소, 보관기준, 보관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보관장소가 여유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보관기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관비용, 보관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보관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기말에 재고를 몇 개 정도 갖고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생산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총 생산량, 전기에 몇 개 생산했는지, 단기에는 몇 개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가 생산이 됐는지, 그죠? 요걸 한번 따져본다더라. 밑에 생산 수량에 대한 예산 편성 이후 제품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조 비용에 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제조 비용 예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예산이겠다. 그죠? 제조 비용의 예산 편성 시 표준원가, 실제원가, 정상원가의 사용 여부는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그 원가 회계 시간에 실제 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 공부했죠. 그죠? 간단히만 뭐 다 할 건 아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들어갈 때 전부 실체치가 들어가면 실제 원가 계산,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실체치가 들어가는데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라는 걸 하면 이건 정상원가 계산.
그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전부 다 스탠다드 프라이스 표준 원가로 들어간대. 이런 걸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거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표준 원가 계산을 도입해 가지고 적용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극히 드물다고. 왜 극히 드문데? 표준 원가라는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표준 원가라는 것 자체를 뽑아내지를 못한다고. 뽑아내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적용을 하려고 하는 순간 표준 원가 뽑아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무산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응? 자, 아무튼 그 다음 단락에 표준 원가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원가로 사전에 설정된 표준 가격과 표준 수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정상 원가는 기업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정된 원가를 의미한다더라. 마지막으로 실제 원가란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의미한다. 자, 표에서 기간별 생산 계획의 양식을 통해 예정 생산량이 몇 단위인지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돼 있죠. 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1월 달에 A 제품에 대한 예상 판매량이 100개. 자, 기초 재고가 10개. 회사의 재고 수준 정책에 따라서 20개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100개 팔 건데 20개 남길 거니까 120개가 필요하겠지. 근데 10개는 이미 있다네. 그럼 110개를 뽑아내겠지. 그죠? 110개를 뽑아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110개를 생산해내겠지. 그죠? 생산해내겠지. 그죠? 그렇게 예산 판매량, 기말 재고, 기초 재고 해가지고 월별로 쭉 뽑아낸다. 그리고 이 뽑아낸 생산량을 제품별로 또 월별로 쭉 뽑아내보고. 그죠? 그렇게 한다. 다음 페이지. 원가의 흐름과 직계열이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에서 원가의 흐름은 원가의 발생, 재료 매입, 그죠? 변형, 제공품, 제품, 원가의 소멸, 매출원가, 팔렸다 그 얘기예요. 그죠?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제조기업은 생산 공장에 아직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 투입했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제공품, 그리고 완성된 제품, 요게 제조기업체들의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이를 토대로 제조기업의 원가회계 시스템에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별로 계정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계정에는 기초, 단기 증감, 기말 재고액을 표시하게 된다. 원재료를 제품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흐름은 원재료를 창고에서 출고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하게 된다. 이 중 제품의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직접 재료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는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된다. 투입된 원재료는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중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직접 노무비로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는 간접 노무비로 제조 간접비로 대체된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제조간접비 계정에 기록이 된다. 간접재료비, 간접노비, 기타 제조간접비 금액의 합계액은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조원가는 일단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나타내는 제공품 계정에 기록이 되고 제품을 완성하면 완제품의 원가를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판매하게 되면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한다. 다시 이러한 원가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려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오프라인 대면 강의로 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이 얘기다 그 얘기예요. 자, 크게 제조원가에는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간접경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미완성의 상태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게 된다. 제공품을 구성하게 된다. 제공품을 구성하게 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추적이 가능한 거, 직접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얘기한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걸 우리는 다이렉트 머티리얼,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레이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재료비와 노무비 중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 그걸 우리는 간접 재료비 그리고 간접 노무비라고 얘기해. 이런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간접 경비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기타 경비들이 있었겠지.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데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지. 이 세 가지가 투입이 돼가지고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게 되지. 그때 제공품 계정에는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라고. 그럼 기초 제공품에 이것들을 투입해서 완성된 것과 미완성인 상태로 남지. 그죠? 그때 단기 투입된 이 금액을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표현하고 완성이 된 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표현하지. 자,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제 제품 계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 제품 계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그죠? 완성된 거. 근데 이미 작년에 완성돼가지고 판매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재고가 있겠지. 그게 기초 제품이지. 그리고 남아있는 기발 제품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뭔데? 팔려나간 거지.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원가의 흐름이. 됐죠? 자, 밑에 그림 2-2에 단기 원재료 투입액. 단기 원재료 투입액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한 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그냥 이 얘기예요. 재료도 기초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에 구입해온 거 있을 거고. 그리고 기말 재고 있겠죠. 그죠? 나머지가 투입된 거겠죠. 됐죠? 자, 단기 총 제조비는 단기 생산 공정에 투입한 원재료,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합산해서 산출한다. 이게 단기 총 제조비. 단기 총 제조비라는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3번에 단기 제품 제조비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 더 있네. 자, 다음 페이지에 제조기업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 제조에 소요된 원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제조원가 명세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제조기업의 생산을 통해서 발생한 원가의 변동사항을 요약한 표를 의미한다더라. 즉,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공품의 기초, 그리고 단기 총 제조비, 그리고 제품으로 대체된 금액과 기말 제공품의 잔액 등을 기록을 한다. 이 중 포괄적으로 단기 총 제조비의 구성 항목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항목 금액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단기 제품 제조비는 단기 중에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를 의미한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생겼다. 기초 제공품, 이게 어디 있는데 표 2-3에 요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요거예요. 여기 기초 제공품. 요거예요. 기초 제공품. 자, 그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 있죠. 단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요거예요. 그걸 차감하고 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요거. 됐죠? 됐죠? 자, 다음은 제조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정보가 필요한데, 제조기업의 경우 위에서 산출한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비 정보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즉,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의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근거로 산출한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는데,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에서 단기 제품 제조비를 더하고, 그죠?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뺀다고. 그럼 매출원가가 나온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 판관비까지 다 차감하고 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수행 내용 나오죠. 수행 내용. 수행 내용까지만 하고 마치죠. 자, 저 밑에 수행 순서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수해가지고 원가의 종류와 흐름을 파악한다. 해당 기업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수하고 그걸 이용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걸 산출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를 한다. 그죠? 제품 제조원가가 당해연도 완성품 생산량에 소요되는 원가임을 확인을 하고 밑에 2번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입수해가지고 재고자산 등식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더라. 그죠?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등식. 그죠? 당연한 거죠. 기초제품에다가 완성품 더하고 그게 판매된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으로 이루어지겠죠. 박스 3번에 재고수준 정책에 따라 차기연도 목표 생산량을 계산한다. 내년에 몇 개 팔 건데 100개 팔 거라더라. 재고수준 정책 20개 남길 거라더라. 그럼 120개가 필요하네. 근데 기초에는 몇 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있었다더라. 그럼 110개를 찍어내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목표 생산량 산출 사례돼 있죠. 그죠?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차기연도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설비 능력을 이제 검토해야지. 110개를 찍어낼 만큼의 캐파가 되는지, 현재 생산 설비로 110개를 못 찍어내면 이걸 다시 줄이든지 아니면 생산 설비를 추가로 증축을 해야 되겠지. 그죠? 혹은 목표 생산량을 초과할 만큼의 캐파가 있으면 그 기계 설비 중에 일부는 임대를 해가지고 세를 받아먹으면 될 것 같아. 박스 5번에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의 보관 능력도 검토해야 된다더라. 아까 기말 재고로 20개를 남길 거라 했거든. 20개 남길 때, 그 20개를 남길 때 20개를 남길 만큼의 공간이 충분한지, 혹은 그게 유효가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이 제품이 회전이 될지, 회전이 안 된다라면 이거에 대한 로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제품을 하루 보관할 때마다 보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더라.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 그죠?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예산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 제조 직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요거 이제 예산 수립할 거예요. 그죠? 몇 개 찍어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계획을 짰으니까 몇 개 찍어낼 때 드는 이 비용, 그죠? 이 제조 경비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또 책정을 할 거예요. 오늘 요 정도 하시죠. 요 정도 한 것까지, 오늘 수업까지가 이제 우리 중간고사 대체한 수업이에요. 대체한 수업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시험기간이 종료돼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다음 강의 것까지는 제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그 차질 없이 그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그 다음 주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공지사항을 올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